매일 아침 생활에 유용하고 생생한 정보를 드리는 라디오 정보 시간입니다. 네, 벌써 6월의 마지막 날인데요. 오늘은 매월 부동산 정보를 전해주시는 콜드웰 뱅커의 조순영 에이전트 모시고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순영 에이전트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부동산 경기가 점점 좋아진다 하는 그런 뉴스를 저희들이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자주 접합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실제로? 좀 그래도 반가운 뉴스를 네.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예, 그동안에 몇 년 동안 굉장히 내려간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렇죠. 금년은 조금 작년부터 조금 픽업되는 느낌이 있었고요. 네. 많이는 어디 신문에서는 보니까 가격이 치솟는다. 네. 그렇게 시원스럽게 치솟지는 않고 있고요. 아, 네. 조금씩 이 중부는 조금씩 오르고 있어요. 네, 자세히 한번 알아볼까요? 네. 지금 바야흐로 7월 됐잖아요. 이제 보통 부동산 내일이면 7월이죠. 네. 부동산 마켓이 봄 마켓이 보통 6월에 이제 아이들 방학 시작하면은 끝나는 걸로 우리가 대강 봐요. 아, 보통 봄에 나왔던 사이클이 집들이 그렇군요. 사이클이 네. 그래요. 방학이 되기 시작하면 어른들도 베케이션을 내고 아이들도 방학이 하기 때문에 어딘가 가거나 그러기 때문에 네. 좀 분주해지잖아요. 네. 그래서 나오는 집도 그때부터는 좀 뜸하게 되고 네. 봄에 나왔던 것이 많이 정리되는 기간이고 방학이 되면 리얼터들도 많이 베케이션을 그렇군요. 가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좀 이 여름 동안을 향해서 좀 다운되는 그런 기운이 시기군요. 있거든요. 네. 근데 금년에는 이상하게 여름 방학인데도 그렇게 많이 다운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시카고도 바야흐로 셀러스 마켓이 됐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사실 집을 바이어가 있어도 보러 가도 마땅히 볼 곳도 많지 않고 그러니까 매물이 많이 나와 있지가 않군요. 많이 나와 있지가 않아요. 네. 그리고 좋은 거는 금방 팔리기 때문에 남은 것들이 그렇게 없고, 그러니까 많이 나와 있을 때는 좋은 것도 많이 나와 있는데 네네. 좋은 거는 금방 팔린다는 얘기는 마켓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얘기인데 그러고 나면은 볼 게 별로 없다는 얘기는 네. 또 새로 나오는 게 많이 안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집값은 조금 올랐어요. 미국 전체적인 통계로 보건된 네. 이건 시카고 국한된 얘기가 아니고요. 네. 5, 6% 올랐대요. 5% 내지 6% 오른 거로 지금 통계가 나와 있고요. 네. 그런데 신기하게도 미 서부 지역으로 그 중국 돈이 한때 많이 들어오던 네네. 그 지방으로는 뭐 LA, 밴쿠버, 그쪽이요? 샌디에고 예. 40% 오른 지역이 있대요. 40%요? 네, 1년 동안. 그러니까 네. 그런 지역이 40% 오르고 나니까 이제 시골로 미국이라도 시골에는 거의 집값이 많이 변동 안 한 데도 있고요. 네네. 우리는 큰 도시이기 때문에 시카고는 한 5, 6%는 오르지 않았나 보고요. 네. 통계도 한 5, 6% 오른 걸로 지금 나와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엔 시카고가 셀러스 마켓이 돼서 바이어가 차츰 돈을 가진 분들이 사려고 이제는 집을 적극적으로. 사야겠다. 네네. 그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은 하시지만 이자가 좀 오르고 있거든요. 그렇죠. 요즘 얼마 조금 전에 살짝 올랐죠. 그럼요. 예. 3% 네. 뭐 2.875 뭐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3% 하셨던 분이 지금 지난주에 3.87로 찍으신 분이 있어요. 아, 그렇다는 네. 걸 보면 3.5% 내지 4% 정도 가서 지금 융자를 얻을 수가 지금요? 있으니까 예, 그렇죠. 한 1% 정도 오른 거예요. 그 기간 얼마 동안에. 왜냐면 이제 연방 기준금리에서 0.25%를 이제 예. 한 달 전쯤에 올렸잖아요. 예, 예. 그게 그게 아무래도 좀 아무래도 영향이 되겠죠. 영향이 있고요. 그렇죠. 앞으로도 그런 식의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이자가 좀 오르는 걸로 보니까 그동안에 돈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나 집을 크게 늘려가시는 분이나 집을 사야겠다 하던 분들이 융자만 받을 수 있으면 지금이라도 더 오르기 전에 집을 사야지. 이자도 더 오르고 집값도 오르기 전에 사야지 그러고 캐시나 뭐 이렇게 여유분이 있는 분들이 나오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렇군요. 네. 예. 그리고 또 중국 돈이 좀 들어오고 있어요. 아, 차이나 머니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나요? 차이나 머니가요. 차이나 자체에서 네. 규제를 해서 많이 못 나가게 그동안 했잖아요. 조금 규제가 된 줄 예.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이제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들어오고 있는 거를 피부로 느끼겠어요. 아, 네. 그런 거 보니까
이쪽도 좀 풀리고 있다. 우리 중부도 좀 그렇군요. 풀리고 있다 하는 예. 느낌이 들고요. 그쪽 분들이 사실 이 한국 분들이 사시다가 나간 집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우리가 느끼고 보면요. 네. 저도 내놓은 집들을 필리핀어나 네.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들이 잘 사요. 그런 걸 제가 그러니까 많이 우리가 봤습니다. 문화적으로 좀 느낌이 그래서 같아서 그런가 그런지 봐요. 네. 편해하고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살던 그런 스타일보다는 동양적인 스타일을 와서 보면 그게 좀 뭔가 맞는데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유난히 어느 때는 필리핀어들이 자꾸 리스팅한 걸 사갖고 가서 네. 필리핀어고 우리하고 그렇게 문화가 같은가 그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어요. 좋아하더라고요. 예. 네. 그렇군요. 네. 그 다음에 또 어떤 점들을 저희들이 좀 알아보면 좋을까요? 요즘 융자에 대해서 네. 굉장히 많이들 이자가 많이 올랐다면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다들 궁금해하시죠. 집값도 많이 올랐다면 이렇게 항상. 근데 이제 예. 그렇게 큰 변화는 큰 없어요. 변화는 없죠. 예. 예. 그러나 이제 우리가 기본을 모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많이 올랐다 그럼 치솟는다 이런 단어를 그렇게 쓰시는데 그 융자를 얻을 수 있는 금액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자기하고 피부에 닿지 않는 사람은 이제 빨리 잊어버리고 이제 집을 네. 꼭 사야 되는 사람은 막 파고들고 그렇거든요. 네. 제가 전반적으로 아시고 계시지만 네네. 또 얘기를 해볼게요. 네. 자기 인컴에 네. 자기 인컴이 인컴택스 보건 인컴이죠. 네. 버는 돈이 아니에요. 아, 인컴 텍스 보고 할 때의 그 금액? 인컴 예. 그 인컴택스에 우리가 써 있는 인컴이 인컴이고요. 네네. 본인 인컴이라고 그러면 한 사람이 아니고 가정 전체의 네. 인컴. 예. 그 인컴의 30%보단 조금 더 주는데 한 35% 밑으로 그 정도 융자를 주거든요. 네. 이제 그게 집값으로 커버될 수 있을 만큼. 그런데 주는데요. 보통 이제 여기에서 그걸 다 되는 게 아니라 학교 론 같은 거 네. 젊은 분들은 아직도 남아 있는 분들이 있고 또 자동차 값이 제일 커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병원 빌 같은 거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네. 그런 거를 빼고 남은 인컴을 내 순수 인컴으로 잡아서 거기서 한 30% 계산을 해갖고 근데 집을 사게 되면 또 텍스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텍스 몫을 또 빼고 빼야 남은 거에서 내 집값이 30% 35% 텍스 이렇게 계산해서 하면요. 보통 얼마 미국 안 남는데요. 예, 그러면? 은행에서 네. 미국 은행에서 잡기로 자기 버는 것에 30% 이상이 네. 집값으로 나가게 되면 이 사람들은 조금 주거비가 부담이 되는구나. 요렇게 본대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인컴이라는 뭐 월급 받는 분들은 인컴 다 보고 그러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융자 많이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또 그런 분들일수록 또 생각보다 크레딧 카드 아, 또 네, 크레딧이 예, 학교 문제가 론 있으신 분이 되는군요. 많아요. 네. 예, 조금 아직 젊으신 분들이나 공부 끝나지 내 학교론이 아니라 아이 학교론도 있을 네, 수 있고 네. 그것이 이제 내 이름으로 들어가 있으면 다 잡히니까요. 부모님 이름으로 돼 예, 있으니까요. 그리고 네. 집 사기 1, 2년 전에는 자기 크레딧 체크 한번 해보세요. 네. 자기는 한 번도 느끼는 적이 없었던 분들이 병원비 35불 안 낸 게 남아 있는 경우가 있어요. 생각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또 어떤 데 보면 페널티가 붙어서 몇십 불 남아 있는데 그게 컬렉션까지 넘어간 것도 있어요. 근데 본인은 모르시는 거죠? 전혀 자기 네. 느껴 내본 적이 없다 그러시는데 그게 나와서 그런 것들이 또 영향을 주죠. 주죠. 네, 네.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크레딧이 조금 낮아진 것보다 그것을 갚아야 집을 살 수 있거든요. 네. 갚는 거는 별일이 아닌데 네. 그렇다고 그럼 빨리 갚아야지. 그리고 갚으시면 안 돼요. 융자 하시는 분하고 물어봐갖고 네. 이 돈을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을 갚아야 그래야지 내가 최상의 집 사는 네. 융자 받는데 그 난간이 없을까? 이거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게 나왔으면 한 1년 있다가 집을 사실 거면 괜찮은데 그런 게 다시 내가 갚았다는 서류가 돌아오는데 2달 걸려요. 네. 예, 그러니까는 융자 전문가와 융자 전문가 의논해서 네. 갚으셔야 돼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이 미국 크레딧에는 정말 우리가 다 잊어버린 것까지 다 나와요. 네. 예. 그러니까 점수는 요즘은 700점 정도 되면은 보통 그냥 괜찮은 걸로 보고 오니까 네네. 뭐 680점 이런 분들도 집 사셔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도 자기 크레딧 안 낸 게 없나 이런 거 관리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렇군요. 요즘에 뭐 매물이 어떻게 팔리는데 좀 빨리 팔리는 편인가요? 요즘에는?
미국 이것도 통계인데요. 네네. 미국 전체 세일 통계에 작년부터 금년까지 3.3먼트 걸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3.3먼트. 먼트. 그러니까 이게 통계적이니까 3달 내지 4달 정도 집 네. 내놓으면 팔리는데 걸리는 시간이다. 생각보다 이렇게 보거든요. 비교적 짧게 걸리네요. 짧죠. 근데 이제 이게 요즘 집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군요. 집이 괜찮은 집들은 빨리 팔리고, 팔리고. 그동안에는 쇼세일이나 포크로저 이런 게 은행에 많았죠. 넘어가는 집이 많아서 네. 그런 것이 또 조금 오래 걸릴 수가 있었어요. 집이 엉망인 집이 많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이 좀 정리가 돼 있는 느낌이고, 요즘은 포크로저나 그런 것도 은행에 넘어간 거 쇼세일도 있긴 있는데요. 그런 것도 가히 싸지가 않아요. 옛날엔 네. 많이 쌌잖아요. 전에 작년 그렇죠. 재작년만 해도. 예. 이제 많이 싸지가 않고요. 조금 낮고 거의 오히려 캐치업됐다는 거죠. 예, 그 가격들이. 다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 네. 오히려 쇼세일이나 그 포크로저도 집 안이 전에는 엉망진창인 집이 많았어요. 가보면. 근데 안에도 꽤 살만하게 해놨는데 그런 집들이 많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 쇼세일은 싸게 산다며 좀 사주세요. 이러는 분들이 too late. 너무 조금 늦으셨어요. 이제는 예, 이제는요. 예. 그리고 정상적인 것도 아직 가격이 다 올라잡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집값이 아직도 2000년도에까지 안 갔어요. 그 정도까지 가려면은 너무 아직 많이 걸리죠. 우리가 너무 많은 걸 바라는 예.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아직 그저까지 그렇군요. 안 갔어요. 집값이. 예, 그리고 예. 그러나 조금은 올라 있어요. 조금 그래도. 올랐다 네. 하는 거. 네, 그 그리고 정도. 이상하게 지역별로 네. 3.3 어떤 지역이 제일 많이 올라 있나요? 지금 노스쇼 지역은 굉장히 활발해요. 이쪽이요. 예. 네. 그런데 노스웨스트 지역은 정말 너무 올라야, 그러니까 이제 집이 팔리는 그 개수가 네. 훨씬 적어요. 그 노스웨스트 지역별로. 지역이면은 도시가 어느 도시들이 포함이 되나요? 그 알링턴 하이스부터 샴버그, 하프만 에스테이트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요. 예. 베링턴 뭐 그쪽까지 베링턴에서 그 레이긴더 힐이나 알강킨에도 한국 분들이 꽤 많이 집을 거기까지요? 샀거든요. 예. 거기까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살으니까 우리가 네. 그쪽까지, 제가 노스웨스트 쪽 많이 했잖아요. 네. 거기까지 갈 수가 있는데 노스웨스트 쪽이 조금 저조하고요. 네. 오히려 두 페이지라 그러면 이제 네퍼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쪽이요? 발렛이나 뭐 이런 데도 네. 한국 분들이 꽤 살으셔요. 네, 네. 그렇죠. 그쪽은 발렛이나 오히려 한국 분들이 많이 사신 네이버빌 쪽은 마켓이 노스웨스트부터 나은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그 지역별로 이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 과도기 현상이에요. 지금 집값이 그동안에 많이 올랐다가 많이 떨어졌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오름에 있잖아요. 이 아직도 다 가격이 세들 다운돼 있는 입장은 아니고 네네. 오르고 있는 중이라 그때에 나타나는 지역별의 과도기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군요. 네. 자, 많은 분들이 요즘에 그래서 이 집을 네. 사시는 것보다는 또 렌트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네네. 렌트 임대주택은 어떻습니까? 임대주택은 상당히 생각보다 빨리 나가요. 네. 요즘은 조금 비싼 집도 빨리 나가고 네. 전에는 임대주택이 좀 가격이 올라가는 건 좀 늦게 나가고 그랬는데요. 요즘은 임대주택이 남아서 돌아가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요즘 임대하시는 분들은 그중에 이유 하나는 전에는 임대를 그냥 어지간한 컨디션이면 했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임대주택도 인스펙션을 다 해야 되고 뭐 또 고장난 거 고쳐야 되고 그게 법이 점점 강화돼서 네. 아주 깨끗하지 않으면 잘 안 내놔요. 그냥 내놓는 분도, 임대를 하게 내놓는 분도 집을 많이 깨끗하게 하고 네. 내놓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집을 조그만 거라도 사야겠다 이런 것보다는 임대로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제가 임대주택을 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원베드룸이나 투베드룸에 투베스나고 좀 작은 거에 속하잖아요. 그렇죠. 아파트먼트 사이즈. 네. 그거는 오히려 아파트먼트를 본인이 직접 걸어가셔서 걸어다니면서 직접 찾아다니는 게 찾으시는 훨씬 게 더 초이스가 많으셔요. 왜 그런 건가요? 왜냐면 이게 작은 것들은요, 이제 큰 거나 작은 거나 우리 부동산 마켓에 내놓을 적에는 네. 그분들이 커미션을 내놔야 되고, 요즘 부동산 마켓 커미션이 임대하시는, 렌트 주시는 분들도 꽤 높아졌어요. 네. 그래서 내놔야 되고, 근데 1200불, 1000불짜리 내놔봤자 달달이 받는 것도 적은데, 우리를 그렇게 돈을 주고 나면, 우리가 다 받는 건 아니잖아요. 회사에 그렇죠. 들어가는 예. 거지만. 그렇게 하고 나면은 너무, 전에는 깎아주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네. 요즘 그런 게 없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본인이 작은 거 물어보시는 분들은 본인이 직접 아파트를 찾아다니시는 게
더 개수도 많거니와 고를 수 있는 찬스가 많아요. 또 조금 똑같은 1,500불이라 그러면 이 집이 좀 좋은 거 나쁜 거를 고를 수 있는 찬스가 있는데 우리한테 나오는 거는 조금 딴 사람들이 그런 거 집 아파트 찾아다니는 분들이 마켓에 난 거 조금 비싸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비쌀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그분들이 집주인들이 커미션 줘야 되고 그리고 또 조사가 우리는 원칙으로 조사를 다 해드려야 돼서 한 달치나 두 달치 밑에 시큐리티 파진 내라 그러고 조금 더 조사가 심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요즘은 그 백그라운드 책이라 그래서 범죄를 한 적이 있느냐 뭐 네. 이런 거 꼭 같이 그 크레딧 해서 내야 체크하고 돼요? 같이 들어가요. 아, 그렇군요. 그건 요즘은 아주 거의 90 우리 부동산 마켓에 나오는 거는 100% 같이 넣어줘야 되고요. 네네. 아마 바깥에서 하셔도 그것은 들어갈 거예요. 근데요, 이 렌트를 찾으시는 분들이 그냥 길거리에 돌아다니시면 이 집이 렌트다, 이 집이 렌트다. 알 수가 없잖아요. 없잖아요. 네, 어디를 가면 집을 알 수 찾으시는 있을까요? 분들은 집은 좀 힘들어도 아파트는 네. 아파트나 이렇게 같이 섞여 있는 네. 집들 많은 멀티 패밀리 그거는 다 이제 찾을 수 있는데요. 요즘은 컴퓨터들을 다 가지고 계시니까 네. 그 신문에 난다거나 신문에 나는 거 이제 크래스파이드 찾으셔요. 네. 그래 크레이그 리스트들 이제 거기 크레이그리스트. 예, 크레이그 리스트를 다 찾으셔요. 아, 요즘은 그렇군요. 뭐 젊은 사람 연세 드는 분들도 그건 다 하시더라고요. 크레이그 리스트요. 예, 거기에 많이 나오는데요. 예.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막 조심해야 누구나 되네요. 할 거 없이 막 나오니까 네. 그리고 직접 찾아가시는 게 좀 더 위험할 초이스가 수도 많으셔요. 있고. 위험할 수도 예, 있다고 어떤 집들은. 예, 예. 신문에 나잖아요. 네, 가끔. 네, 네. 네, 그래서 그렇군요. 그런데 작은 집은 찾아다니면서 하세요. 아파트먼트 컴플렉스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써붙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더 쌀 수도 있고요. 또 똑같은 값에 더 좋은 집이 나올 수 있어요. 예. 콜드웰 뱅커 웹사이트에도 렌트가 떠 있죠? 있죠. 거기도 네. 있고요. 질러스닷컴이 네. 제일 많이 쓰시는데 네. 지금도 수가 걸려 있어요. 아질로스닷컴이요? 예, 그리고 네. 우리가 많이 아는 옆 노스브루 그랜뷰 지역에 그 수 걸려 있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그 회사들이 여러 번 수가 걸려서 문제가 많은데 어떤 때 공 하나가 틀리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베드룸 막 더 붙이기도 하고 베드룸 더 붙이기도 하고요. 정말 우리가 보면 엉터리 많아요. 예, 그러니까 네. 그거 말고 리얼터닷컴 들어가시든지 리얼터닷컴. 예, 다른 네. 닷컴도 뭐 레드스핀 뭐 이런 것도 네네네. 이 동네는 그게 많지는 않지만 네네네. 전 건전해요. 아, 그러니까 네. 질로스닷컴은 그냥 그리고 거기서 이제 가격을 네. 집 가격을 어프레이저 가격이라고 내요. 네. 그게 이제 이 집이 얼마나 되느냐 그거를 자기네가 맘대로 내는데 그 사람들은 집을 가본 것도 아니고 그 동네를 아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인 통계를 내기 때문에 네. 집 가격이 아주 많이 틀리게 나와요. 아, 네. 예, 그게 제일로 그 사람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그런 것들은 이제 렌트를 지금 구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꼭 한번 알아두시면 좋은 점인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은 그 미주류 부동산 정보가 많아서 유리한 콜드웰 뱅커의 경험 많고 친절한 조순영 에이전트 모시고요. 네, 하반기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조순영 에이전트님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알려주시죠. 제 전화번호는요. 네. 847-420-3666. 그러니까 847-420. 네. 420-3666입니다. 그렇군요. 네. 네, 조순영 에이전트님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좋은 부동산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콜드웰 뱅커의 조순영 에이전트였습니다. 예, 오늘 라디오 정보에서는 콜드웰 뱅커의 조순영 에이전트 모시고요. 하반기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 다양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순영 에이전트 연락처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847-420-3666 847-420-3666으로 연락하시면 언제든지 조순영 에이전트와 함께 부동산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친절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 라디오 정보는 FM 95.9와 AM 1330에서 동시 생방송되고 있습니다. 또 인터넷 방송 AM 1330 KR.com과 스마트폰 앱 구글 폰 라디오에서도 생방송으로 들으실 수 있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K라디오 라디오 정보로 검색하시면 재방송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지금까지 6월 30일 금요일
라디오 정보 진행의 아나운서 최참이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저희 K라디오와 함께 행복한 한 주 잘 마무리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